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수정했는데요.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딱 두 개의 나라만 빼고요. 안타깝게도 그 나라는 영국과 한국입니다.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다우는 1%, 나스닥은 1.7% 상승했습니다. 특징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상승폭이 확대됐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업종별로 보면 캐터필라하고 마이크론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1월 말을 좀 기분 좋게 끝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특징주의 중에 하나는 AI와 관련된 주식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들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요. IT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시스AI의 주가가 오픈AI의 챗GPT와 통합한 새로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또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주가가 보면은 올해 들어서만 해도 거의 70%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챗 GPT의 열풍이 지금 계속되면서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도 국제 화해에서 이딴 발표를 하고 있다. AI 경쟁에 우리도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매크로 변수보다 이렇게 AI를 포함해서 산업 내에서의 변화들이 훨씬 더 재미있는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매크로 변수 점검해보죠.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큰 변화 없습니다. 달러는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0.18%. 유로화도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자재 가격들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졌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흐름을 보면 좀 하락하다가 장막판으로 갈수록 좀 상승, 그러면서 79달러로 마감했고요. 금 가격도 조정을 좀 받는가 싶더니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는 금 수요, 전 세계의 금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4분기까지 종합해가지고 금이 어디서 얼마나 필요했느냐, 보통 보면은 주얼리에 많이 쓰이고요.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제 산업에서도 좀 쓰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뭐냐면은 바나 코인 같은 거 만들 때도 사용하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보면 2022년에 좀 많이 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긴 한데 중앙은행만 따로 발라놓으면은 그림이 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금을 제일 많이 샀던 게 2018년이었거든요. 656톤이었었는데 이번에 2022년에는 1136톤이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금을 중앙은행에서 샀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신고가 들어오긴 했으나 어디서 산 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신고를 안 하는 애들이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이어가지고 얘네들이 또 샀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과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모니터링 해드릴게요. 구리 가격 역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경제지표는 중국에서 비제조업 PMI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안 좋네 하다가 갑자기 좋네. 특히나 서비스업 관련돼서 전국의 변화가 눈부실 정도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유로존에서도 성적표가 나왔는데 마지막 노란색을 보시면 되는데요. 독일과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플러스 성장,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국내 뉴스도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그래도 요거는 아셔야 되겠다라는 거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뽑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제 시장은 작년 12월에 기록했던 고점을 딱 찍고 이틀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된 이후로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감산한다고 그러는데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실망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그런데 의외로요, 하이닉스는 2.4% 정도로 선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지? 라는 의견들이 좀 분분하긴 한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 좀 가르쳐주세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망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디램의 바닥이 아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긴 했지만 의외로 어제의 주인공은 이게 어디죠?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의견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 윤 정부 임기 내 지금 이거 다 투자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300억 달러면은 규모가 우리 돈으로는 거의 한 40조 원 정도 되잖아요. 상당히 작은 규모가 아닌데, 과거에도 보면 중동에서 우리가 투자를 받을 때 뭔가 이게 준다고 하더니 왜 안 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진짜일지, 이거 지금 다 현금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추가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발 입국자만 코로나 검사를 또 해가지고, 이거 오늘 전해드릴 얘기가 한국만 뭐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총리님께서, 한덕수 국무총리님께서 중국의 보복 강도가 너무 세지니까 중국인 비자 발급을 해제할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PCR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월 28일 이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경제 성장률 전망치 점검해 볼게요. 우선은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과거에 10월 달에 나왔던 얘기는 아주 고통스러울 거야 라는 전망이었던 거에 비하면, 이번에는 중국이 리오픈도 했고 가스 가격도 안정되면서 괜찮아졌어 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는 이머징 국가들이 좋아질 거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전망을 이끌어 나가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가 될 거다. 주요한 성장 엔진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고요. 제가 IMF 전망치를 계속 보고 있지만 정말 이례적으로 경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중요할 텐데요. 10월 달에 전망했던 거에 비해서 크게 낮아지지도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코어 CPI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맞지만 기존의 전망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저 가만 보니까 왜 한국만 낮춘 거야?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올렸는데 한국과 영국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서 낮춰 잡았다.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한번 보실까요? You get a recession in South Korea? We might, yeah. The electronics sector is still in recession. But in Korea, in addition to that, maybe one of the first central banks in Asia to cut rates this year. 자, 이분은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데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중국 리오픈도 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중국 리오픈 안 했으면 한국은 더 큰일 났어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만 지금 하향 조정을 한 이유가 아마 10월달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화들, 특히나 영국과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차달들이 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반도체 시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았던 것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조금 근데 약 후행적인 면이 있긴 합니다. 몰랐던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만, 우리 여기 한국이 있다면 여기 있었겠죠? 미국의 소비 둔화 소식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지난 4개월 중 3개월이나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잘 버텨줬던 저축률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2020년부터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보면은 소매 판매가 이거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빙 레이트도 이게 계속 저축을 안 하는 쪽에서 약간 지금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임금 수준별로 봤을 때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5만 불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20%를 훌쩍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면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고요. 현재 시장은 연착륙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료 비용이 증가할 예정이고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이제는 좀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주목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스페인에서 최근에 물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면 시장이 좀 깜짝 놀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의 리오픈은 정말로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픈이 경제 전망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업사이드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중국 경제가 정말 잘 성장을 하게 되면 좋긴 한데 인플레이션의 전망치가 노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FOMC 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증시가 워낙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2월에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이번에 상승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부터 제가 국내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국내 뉴스를 전달해 드리다 보면 좀 틀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